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학자 힐베르트는 어떤 1차 논리의 논리식이 주어졌을 경우 이 논리식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튜링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에서 가상의 기계장치인 튜링 기계를 고안하게 된다. 자, 1문단은요. 튜링이 튜링 기계를 고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튜링 기계는 사람이 계산할 때 일어나는 사고 과정을 응용한 가상의 기계로 테이프, 헤드, 상태 기록기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테이프는 좌우 양방향으로 무한히 많은 칸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며 각 칸은 비어 있거나 한 개의 기호가 기록되어 있다. 헤드는 테이프에 기록된 기호를 읽거나 기호를 기록하는 장치인데 테이프 위를 좌우로 한 칸씩 움직일 수 있다. 상태 기록기는 튜링 기계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 문단은요, 튜링 기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튜링 기계는 작동 규칙이 주어지면 튜링 기계의 상태와 헤드로 판독한 기호에 따라 작동되는데 튜링 기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작동 규칙은 예를 들어 A1, P0, R, B와 같이 표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형식을 오순 서열이라고 한다. 오순 서열의 첫 번째 자리와 다섯 번째 자리에서는 A, B, C 등의 임의의 기호가 사용되어 튜링 기계의 상태를 나타낸다. A, 1, P0, R, B에서 A는 튜링 기계의 현재 상태를 그럼 튜링 기계의 현재 상태라는 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오순 서열의 첫 번째 자리가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B는 튜링 기계의 다음 상태를 그럼 오순 서열의 다섯 번째 자리가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와 다음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가 다르면 기계는 다음 상태로 바뀌고 이와 달리 두 기호가 같으면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된다. 오순 서열의 첫 번째 자리와 다섯 번째 자리의 기호가 다르면 튜링 기계는 다음 상태로 바뀌고요. 기호가 같으면 튜링 기계의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순 서열의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에는 0, 1, 네모 등의 기호가 사용되는데 네모는 빈칸을 의미한다. A, 1, P, 0, R, B에서 1은 헤드가 있는 기호를 나타내며 헤드가 있는 기호는요. 오순 서열의 두 번째 자리가 나타내는 것을 얘기해요. P0는 기호를 읽은 칸에 제로를 기록하라는 것을 나타낸다. 만약 P 네모가 사용되면 이는 네모를 기록하라는 뜻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순 서열의 세 번째 자리는 헤드가 기록하는 기호를 나타내고 있어요. 테이프에 기록된 기호가 있을 경우에 이를 지우게 된다. 네모는 빈칸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모를 기록하는 것은 기호를 지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튜링 기계는 헤드를 읽는 기호와 테이프에 기록된 기호가 서로 같으면 주어진 오순 서열을 수행하게 되지만 다르면 주어진 오순 서열을 수행하지 않게 된다. 튜링 기계가 오순 서열을 수행하는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오순 서열의 네 번째 자리에는 헤드의 위치를 변경할 지시하는 기호로 오순 서열의 네 번째 자리가 나타나는 것이 나와 있네요. L, R, N이 사용되는데 L은 헤드의 왼쪽으로 한 칸, R은 헤드의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며 N은 헤드의 위치를 이동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오순 서열의 네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기호 L, R, N이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문단은 튜링 기계의 작동 규칙의 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문단. 튜링 기계를 결정하는 오순 서열의 여러 개가 모여 오순 서열의 모임을 이룰 수도 있는데 이들은 세미클론을 사용해 나타낼 수가 있다. 세미클론은요. 오순 서열의 모임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죠. 튜링 기계는 테이프의 시작 모습, 기계의 시작 상태, 그리고 테이프에서 헤드의 시작 위치가 정해지며 주어진 오순 서열의 모임 중 수행 가능한 오순 서열이 있을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럼 튜링 기계가 작동하는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프의 시작 모습, 기계의 시작 상태, 테이프에서 헤드의 시작 위치가 정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 오순 서열의 모임 중 수행 가능한 오순 서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에 따라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수행 가능한 오순 서열이 없을 경우에는 작동을 멈추게 된다. 그림은 테이프의 시작 모습이 모두 빈칸이고 기계의 시작 상태는 A이며 헤드의 시작 위치는 화살표의 위치일 때 오순 서열의 모임 A, 네모, P0, R, B B, 네모, P1, R, A가 하나의 테이프에서 작동하는 상황을 단계별로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이 나타내는 것을 적어두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A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네모는 헤드가 읽는 기호고요. P0는 헤드가 기록하는 기호, R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기호, B는 다음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튜링 기계의 현재 상태가 A이고 테이프가 빈칸이므로 A, 네모, P0, R, B에 따라 그 칸에 제로를 기록하고 오른쪽으로 헤드를 한 칸 이동한 후 상태를 B로 변경한다 라고 되어 있죠. 상태를 B로 변경한다 라는 것은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에 나타내는 기호가 다르면 다음 상태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튜링 기계의 현재 상태가 B이고 테이프가 빈칸이므로 B, 네모, P1RA에 따라 극한의 1을 기록하고 오른쪽으로 헤드를 한 칸 이동한 후 상태를 A로 변경한다. 그러면 다시 A, 네모, P0RB에 따라 작동하게 되어 결국 튜링 기계는 테이프의 0과 1을 무한히 반복하며 기록하게 된다.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시된 오순서열의 모임은 무한히 반복되는 오순서열의 모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문단은요, 오순서열의 모임이 작동하는 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튜링은 위와 같이 무한히 반복되는 오순서열의 모임뿐만 아니라 사칭현상과 같은 유한한 계산을 수행하는 오순서열의 모임을 제시하며 오순서열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튜링 기계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오순서열의 조합에 따라 무한히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칭현상과 같은 유한한 계산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테이프의 한 칸에 튜링 기계의 알고리즘 하나하나가 들어가는 보편 튜링 기계라는 것을 제시하며 아무리 복잡한 알고리즘도 간단한 단위로 분해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의 컴퓨터 역시 용량이 크고 속도가 빠를 뿐 결국 복잡한 알고리즘을 아주 간단한 단위로 분해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공통점을 얘기하죠. 이런 면에서 튜링 기계는 현대 컴퓨터 발명의 기본적인 착상을 제공하는 데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문단은요, 튜링 기계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 선지 5번은요, 언급된 적이 없어요. 선지 1번부터 볼까요? 튜링 기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힐베르트가 문제 제기를 했었죠. 선지 2번. 튜링 기계의 작동 규칙을 표시하는 형식은 무엇인가? 오순서열이었죠. 선지 3번. 보편 튜링 기계와 현대 컴퓨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선생님이 아까 줄 거였는데 기억나시나요? 복잡한 알고리즘을 아주 간단한 단위로 분해해서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선지 4번. 튜링 기계가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인가? 수행 가능한 오순서열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은요? 정답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 기억에서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선지 1번이었습니다. 무한으로 가정한 것은 가상의 장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이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윗글과 다음을 참고해서 두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윗글을 바탕으로 가에서 마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보기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가, 나, 다, 라, 마를 일단 보셨나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래는 일진법의 덧셈을 하는 튜링 기계의 시작 모습을 도식화한 것이다. 튜링 기계의 시작 상태는 X이며 헤드의 시작 위치는 화살표의 위치이다. 테이프의 일진법에서 2를 의미하는 11과 3을 의미하는 111이 기록되어 있으며 11과 111을 구분하기 위해 사이에 빈칸이 하나 삽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7번에 보시면요. 정답은 적절한 것은 4번이었어요. 나와 라는 튜링 기계의 헤드가 기록할 기호가 각각 1과 네모로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지 1번 보도록 할까요? 가는 튜링 기계의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가 모두 X로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선지 2번 살펴볼게요. 선지 2번은요. 많은 튜링 기계의 헤드가 읽는 기호와 기록할 기호가 1과 네모로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지 3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튜링 기계의 헤드가 읽는 기호가 각각 1과 네모로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선지 5번입니다. 다와 라는 튜링 기계의 헤드가 이동할 방향이 각각 R과 L로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보기를 참고해서 푸는 문제였는데요. 윗글과 일진법의 덧셈을 한 튜링 기계의 시작 모습을 바탕으로 A에서 E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4번이었어요. 자, D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D. 자, D에서는요. 튜링 기계의 상태가 Z일 때 마에 따라서 헤드는 테이프에 기록된 1을 지우고 기계의 상태는 현재 상태인 Z가 유지하게 되므로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선지 4번입니다.
자, 그럼 선지 1번부터 또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A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X일 때 가에 따라서 헤드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기계의 상태는 현재 상태인 X가 유지하게 되므로 적절하다고 보아야 됩니다. 선지 2번입니다. 선지 2번은요. B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X일 때 나에 따라서 헤드는 빈칸에 2를 기록하고 기계의 상태는 다음 상태인 Y로 바뀌게 되므로 적절하다고 봐줘야 되겠죠. 선지 3번도 살펴보겠습니다. C를 보세요. 자, C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Y가 될 때 달을 따라가면요. 헤드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하고 기계의 상태는 현재 상태의 Y가 유지되게 되므로 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선지 5번. 2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Y일 때 라에 따라서 헤드는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기계의 상태는 다음 상태인 Z로 바뀌게 되므로 적절하다고 보아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문맥상 A에서 2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선지 4번입니다. D에서 분해하다는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낱낱으로 나누다 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따라서 분해해서를 퍼뜨려서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선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고안하다는요. 연구하여 새로운 안을 생각해내다 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따라서 고안하게를 생각해내게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2번도 살펴보겠습니다. 구성되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서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따라서 구성되다를 이루어진다라고 바꾸는 것도 적절하게 바꾸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지 3번 보도록 할게요. 조합하다는 여럿을 한데 모아서 한 덩어리로 짜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따라서 조합하느냐에를 짜느냐에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공헌하다는요. 힘을 써 이바지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따라서 공헌한을 이바지한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4번입니다.